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언제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신개념 오픈 토크의 장세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네, 저는 김해 시립합창단 지휘를 맡고 있는 최인환 지휘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김해 시립합창단에 대해서도 소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김해 시립합창단은 1991년도에 창단돼서 올해 33년 차를 맞이하는 50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김해시 소속의 시립예술단입니다. 그럼 지휘자님께서는 언제부터 김해 시립합창단의 지휘를 맡게 되셨나요? 예, 저는 2021년 4월에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지휘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021년 4월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김해 시립합창단을 이끌어 오셨는데요. 그동안의 소회를 좀 전한다면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휘자로 부임하고 나서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네. 사실 합창단으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저희들이 마스크를 쓰고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격리해서 이렇게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노래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호흡기 질환 이런 거로 인해서 코로나가 막 이렇게 번져 나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은 또 이렇게 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이제 다시 또 합창단이 다시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가 누구에게나 힘든 그런 시기였겠지만 아무래도 호흡기 질환이다 보니까 합창단을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또 지휘자님께서는 김해 시립합창단 이전에 안산시와 전주시 객원 지휘를 하셨고요. 또 시흥시에서 시립합창단 지휘도 맡으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다른 합창단들과 비교했을 때 김해 시립합창단만의 특색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해 시립합창단은 경상도에서도 굉장히 소문난 합창단입니다. 합창 네. 잘하기로. 네. 근데 저는 그보다도 김해 시립합창단의 가장 큰 장점은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합창단보다 크다. 또 합창단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단원들 가운데 김해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부산, 창원, 대구, 멀리 경주, 울산에서부터 합창단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합창단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의 어떤 탄탄한 어떤 구성력, 그리고 또 우리 단원들과의 어떤 신구 조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진 합창단입니다. 정말 음악에 대한 사랑이 넘쳐야만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합창은 함께 듣고 소통하는 음악이다 보니까 무엇보다 소통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휘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세요? 일단은 합창을 하는 것은 본인 자신들이 이렇게 스스로 좋은 악기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또 남을 들을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사실 이슈 중에 하나고요. 저희들이 평생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합창할 때는 자기 소리도 중요하지만 남하고 같이 이렇게 듣고 같이 걸어가면서 그때그때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어떤 합창에 대한 센스, 일종의 사회생활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우러주는 것.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이슈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지 합창단의 이 소리를 들을 때면은 다른 독창을 들을 때보다 조금 더 뭉클하고 짠한 그런 전율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럼 지휘자님이 김해 시립합창단을 맡으신 이후로 어떤 공연들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공연 하셨을까요? 제가 지휘자로 와서 일단은 저희 그 김해 시립합창단이 30년 동안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곡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3대 오라토리오라 그러는데요. 메시아라든가 엘리야, 또 천지창조 이런 것들을
공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공연을 했고요. 또 너무 이렇게 학술적이고 종교성이 강한 그런 음악들에서 좀 벗어나서 네. 가요나 트로트를 합창으로 이렇게 한 나도 가수다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연주를 했고요. 네. 또 아름다운 한국 가곡만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연주한 적도 있고요. 네. 전 세계 17개국의 어떤 명곡들을 모아서 합창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뭐 이렇게 해서 연주도 저희들이 했고요. 네.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김해를 스토리로 한 허황우라는 오페라에 저희들이 합창으로 출연하면서 또 김해 시에서 그러니까 김해 역사에 대해서도 네. 이렇게 알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합창으로, 목소리로 굉장히 예쁜 음악을 만들어내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또 지난 6월에는 김해 시민과 함께하는 김해 합창 대축제가 열렸다고 하던데 어떤 공연이었나요? 일단 제가 그 합창제를 구상할 때 김해시에 조금 더 많은 합창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김해 시민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노래라는 거는 슬프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노래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는 김해가 더 살기 좋아지고 문화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합창제를 구상하고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7개의 합창단 아주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또 주촌초등학교, 그다음에 장유여성합창단, 네. 그다음에 김해남성합창단, 그다음에 김해동부 실버합창단, 김해소년소녀 합창단, 또 경남교원합창단, 그리고 저희 김해시립합창단 이렇게 8개의 단체가 약 출연진이 한 300명 정도가 네. 같이 모여서 축제를 하는 그런 음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말씀대로 정말 축제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 그 행사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분들도 같이 오시고 한 700여 명의 관객들하고 같이 안 좋은 날씨에도 그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큰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의 공연들도 많이 기대를 하실 텐데요. 네. 앞으로 어떤 공연을 기획하고 계신가요? 김해시립합창단은 11월 22일 날 저희들이 슈베르트의 그 가곡의 왕이라고 하는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 나그네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음악뿐이 아닌 또 네. 영상 뭐 이런 거를 같이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11월 22일이요. 네. 네,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김해시립합창단의 앞으로의 목표 들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사실 좀 더 많은 연주를 하고 싶고요. 네. 두 번의 정규 연주 때는 우리 김해 시민들에게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정말 세계적인 명 합창곡들 네. 그런 것들을 품격 있게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네. 또 다른 트랙으로는 우리가 시민들이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데서는 정말 요즘 가장 핫한 가요, 뭐 트로트, 뮤지컬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시민들이 부담 없이 많이 들을 수 있고 즐길 수 있어서 결국은 그 시민들이 극장에 이렇게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네. 역할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고 사랑받는 그런 귀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해시립합창단의 최인환 지휘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해시립합창단의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오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